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심리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증시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전주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올해 마지막 주식시장 주간을 앞두고 어떠한 이슈들로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줄지 좀 지금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는요. 12월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말 휴장까지 다가옵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마지막 미국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미국 증시는요. 물가지표가 둔화했다라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우리 시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0.25% 하락하면서 2,30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7% 하락하면서 68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주식시장 상황은 좀 어떠할까요? 이러한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조금 느낌이 좀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연말로 가면서 일단 현금화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했던 얘기고요. 목요일 날에서도 2시간 동안 신한수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종목들 빠지는 걸 봤는데 그렇게 심하게 그냥 쿡 하고 빠지진 않아요. 근데 슬슬 빠지니까 아마 힘듦은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막 폭락하거나 그러는 흐름은 아니고 자, 지수를 보면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19% 빠지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1. 일단 종가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끝날 건지 들어주면서 끝날 건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IT 섹터서부터 그동안 올라섰던 뭐 여행주들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거의 전 업종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제약주들이 좀 빨간색이 좀 나옵니다. 일단 영진약품 3%대 강세, 부광약품도 3.5%대 강세, 일양약품도 3.8% 강세, 일동제약은 7% 강세, 제일파마는 12.59% 강세, 국제약품 8% 강세. 그래도 좀 제약주들이 빨간색이 좀 나오는 편이고 다른 웬만한 종목들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한번 흔들어졌죠. 그러니까 현행 10억 유지지만 이게 악재로 되는 게 그래도 10억에서 100억까지 좀 늘려주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은 그래도 뭐 20억 혹은 50억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10억으로 이제 현행대로 이제 유지한다 그러니까 또다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매도가 딱 나오는데 이게 웃긴 게 막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누가 주워 먹냐면 자, 수급을 한번 잠깐 보면 투자자별로
여기 보면 코스피 보면 그 물량들을 아주 싸게 누가 받아먹고 있어요. 보니까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요. 여러분들의 물량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10억이 넘어가는 종목당 10억이 넘어가는 부분들을 막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던지잖아요.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아주 싸게 거의 뭐 헐값에 지금 막 주워 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막 방어해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여태까지 주식시장 쭉 10년 이상 보면은 장 빠질 때에서 쟤네들은 더 떨어지라고 열심히 던지는 애들입니다.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받쳐준다, 도움을 준다? 저는 거의 10년에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두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기관화 장세, 금융투자 장세,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서 땡기면 땡겨 올렸지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주거나 시장을 떠올리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쟤네들이 왜 열심히 사겠어요? 지금 막 열심히 사죠? 엊그저께도 5,800억, 여기 1조 사고, 그다음에 2,500억, 2,700억. 전날 금요일 날 오늘도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싸게 받아가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싸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저 물량들이 저렇게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폭락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지수는 폭락은 안 할 거고요. 오히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이고요. 전날 미국 시장이 어쨌든 안 빠지고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뭐 혼자서 이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은 오후장에서도 계속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오후장에서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예상을 해서 내일은 또 배당을 또 주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빠지겠죠. 내일 27일 날 반등 주고 28일 날 빠지겠죠.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단타를 하기 위해서 째려보면 좋은데 제일 만만한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라든지 뭐 비타민제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물량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보따리상들이 사재기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그 제한을 걸고 하는 부분들이 기사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 중국 자체 내에서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도 원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 아마 제약주들이 IT가 안 가니까 2차 전지, IT, 자동차가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년에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는 이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오늘 힘이 나오질 않으면 그러면 이슈 있고 그나마 지금 시장을 폭락할 생각이 없다면 미국 시장도 안 빠졌는데 그러면 받쳐줄 거라면 올 겨울에서는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움직일 만한 게. 실적도 되고 그렇죠? 실적도 되고 바닥에 있고 그럼 제약바이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 움직임들이 계속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오늘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배당 주니까 배당을 주는 날이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주들 잘 찾아보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는 실적들이 대부분 다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표역 종목은 그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장은 별로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되는지 이따가 표역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배당 5% 주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들어가면은 오늘 사서 아니 내일 사서 혹은 오늘 사서 뭐 내일까지만 가져가면 그래서 내일 모레에서 팔면 5%는 배당으로 주니까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큰 폭의 하락은 만들어내지 않는 만큼 이런 시장일수록 끝까지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업종별 차이가 조금은 더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요.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녹십자홀딩스 18,5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셀트리온 제약 잡아주셨습니다. 69,000원의 매수가에서 3.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엔 녹십자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137,000원의 매수가에서 0.7%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녹십자홀딩스 다시 한번 18,70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제약 66,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1.8%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내일 이제 배당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에서 배당을 주는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27일 오후 6시 시간외까지 딱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그냥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28일 날에는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사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라면 일단은 배당을 100주당 4주, 그러니까 한 주당 0.04주인데 그러니까 100주를 사면은 4개를 더 줘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죠. 그리고 현금 배당도 줍니다. 130원. 일전에서도 신한 소통방송에서 언급은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셀트리온 애들이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서 합병 이슈도 있죠. 이전에서 분할했다가 다시 또 합병을 하는 이슈도 있는데 먼저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드렸었는데 수익이 5.9%가 났어요. 거기다가 배당 수익도 얘는 현금 배당은 안 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약은 주식 배당만 줍니다. 그래서 5%를 주는데 그러면은 내일 그걸 팔면은 5%가 공짜로 더 수익이 나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실적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막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도 움직이겠죠? 어쨌든 바닥에 있어서 일단 언급을 하는 거고 그래도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들이 움직일 만한 그래도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아직도 12월 달인데 1월 달, 2월 달에서는 이런 뭐 물론 얘는 동물 백신은 아니지만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돼지열병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쪽이 막 움직이다 보면 뭐 여기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계절 독감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임이 이쪽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화이트벤이라는 감기약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램시마 그다음에 뭐 트룩시마 뭐 레키로나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쪽 바닥에 있어서 일단 실적도 괜찮고 배당도 이번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배당을 많이 주겠다라는 정책을 작년도부터 펼쳤죠. 그래서 배당주로 이거를 들어가면 일단 내일까지 주식이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공짜로 4%에서 5%의 수익이 더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팔면 되고 그래서 그 전략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다가 가격 전략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전날 이제 드렸었던 셀트리온 제약은 자, 차트를 보면 아직도 엄청나게 바닥에 있죠. 엄청나게 바닥에 있는데 일단 66,000원에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고 좀 불안불안해서 혹시나 미국 시장이 빠지면 더 흔들리게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싶어 갖고 가격을 한번 후려쳤습니다.
가격이 안 돌아왔죠. 오히려 거꾸로 더 올라가 버렸는데 하여튼 미도달된 건 미도달됐지만 그 전에 먼저 추천했던 거는 도달이 매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리뷰를 하자면 12월 20날에 추천해 드렸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12월 20날에 드렸던 거는 69,000원에 가격이 들어왔고 수익률은 5.1%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69,000원대에서 뭐 이쯤에 샀죠. 뭐 20일 날이니까 69,000원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봉으로 보면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가 외국인들은 사서 갖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다고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갔다고 비싸 보이는 거죠. 왜냐면 다른 종목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괜히 샀다가 물릴까 봐. 근데 이게 위치는 고점에서 떨어진 게 70%가 넘게 빠진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빠진 게 75%가 빠졌던 종목이 바닥에서 5% 올라갔다고 이게 부담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졌고 배당을 주는데 자, 기사를 살펴보면은 여기 셀트리온 제약 배당 보면은 최근에 12월 17일 날에 공시가 나왔는데 현금 배당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만 현금 배당이 없고 셀트리온은 0.04주랑 그다음 한 주당 375원의 현금 배당, 주식 배당 0.04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따가 이제 얘기해드릴 종목은 한 주당 130원의 현금과 한 주당 0.04주. 그러니까 100주 사면은 4개 준다는 얘기예요, 주식.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05주라고 어디 써 있을 거예요. 0.05주 셀트리온 제약. 안 보이는데 어딘가 써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얘는 0.05주를 줍니다. 그래서 0.05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얘는 내일까지 가져가면 셀트리온 제약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가져가면 100주당 5주를 더 얹혀서 줘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72,000원이니까 100주 갖고 있으면 곱하기 5 하면은 뭐 36만 원 정도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예요. 만약에 배당을 줄 때쯤에서 9만 원이 있다. 그럼 45만 원 주는 거예요. 5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은 낳는 상태인데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에서 실적이 안 좋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애들 내년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안 좋다 하는 애들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도 떨어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고점에서 75%나 떨어졌던 애고 2년 동안 맨날 떨어졌던 애라 이거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15만 원, 2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이 많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작년하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은 여기죠, 재작년. 이거 셀트리온 이때 많이들 아주 그냥 여기서 열광을 했죠. 저는 그때 굉장히 조심하라고 위험하다고 1년 지금은 이제 2년 내내지만 2021년도 1월 달서부터 계속 셀트리온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근데 위험하다고 이제 2년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됐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배당도 먹고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웬만큼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고서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 배당도 먹고 아마 중간 배당도 줄 수도 있어요.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중간 배당도 주고 뭐 현금 배당도 주고 연말 배당도 주고 배당을 계속 주는 그런 고마운 종목이니까 내년 어쨌든 합병의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를 또 등에 업고 또 움직이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일단은 주가는 둘 다 비슷비슷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까 셀트리온 제약처럼 많이 빠졌죠. 얘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일단 셀트리온이 실적이 좋습니다. 셀트리온이 실적이 좋고 둘 다 똑같은데
뭐 얘를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17만 원어치고 한 주당 얘는 64,300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 일단 매수가 됩니다. 64,300원 현재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17만 원짜리를 종목을 한 주를 사는 거랑 이거라 사는 거랑 뭐 어차피 똑같이 주식을 똑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똑같아요. 근데 움직이는 그 등치에 따라서 얘가 좀 더 가볍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똑같은데 거의 똑같아요. 얘나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무겁고 얘가 좀 더 가볍죠.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쪽이 유리하겠지 않았나.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슷하게 있었던 종목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쫓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서 일단은 배당을 먹고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음에 안 들면 셀트리온을 사도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25조인가? 하여튼 무거워요. 거의 25조 가까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10조짜리. 그러니까 무겁긴 해요. 둘 다 무거운데 그래도 얘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는. 한 번 더 움직이면 올라가게 되면은 어차피 셀트리온이 가면 다 따라가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가벼운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무거운 두 개의 종목입니다. 둘 다 대형주예요. 둘 다 대형주인데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흐름들이 올 겨울 내년 초까지도 겨울이 계속 이어지니까 제약주들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들 움직이는 거랑 그다음에 제약주들 지금 조그마한 애들 먼저 움직이는 거랑 봐서는 떨어지기보다는 배당도 먹고 그다음에 주가가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주 주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있으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샀어요. 1, 2% 떨어져도 내일까지만 버티면 5% 가까이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5% 이내에서 그냥 손실 적은 상태에서 물론 올라가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지만 한 2% 떨어졌다. 근데 5% 배당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아도 3%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라서 그렇게 급락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적도 좋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리고 떨어지면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올라갈 그런 흐름에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장 종목들 흐름들 계속 불안하게 움직일 때에서 대안으로 내일 배당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나고 왔습니다. 요새 날이 추워지면서 점점 더 조금씩 힘을 내어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특히나 지금은 이 5% 배당주까지 노려보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의 매수가로는 64,3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주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하이드로 리튬.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700원에요. 30%입니다. 26,700원에 30%. 예. 최근에 뭐 리튬 광산, 뭐 리튬,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급등했었던 뉴스를 제가 봤는데 2차 전지 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리튬이 2차 전지에 쓰이려고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많이 팔려야 될 텐데 내년에서는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릴 거라 이게 뉴스에 누군가가 갖다 탁 팔기 딱 좋은 뉴스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에서 물리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로 많이 여기저기에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심하라 그랬는데 고점에 사버리셨네요. 네. 단기간에 단기간에 좀 봐주십시오. 단기간에.
단기간이요? 예, 예. 사실 단기는 이미 벌써 전날 5일선이 이탈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전날 한번 손절을 한번 했었어야 될 종목인데 아, 왜냐면 단기는 좀 늦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단타는 손실을 한 3% 이내에서 보고 손절을 하고 단기도 한 5%, 깊으면 뭐 10%까지는 보는데 웬만하면은 5% 내에서 잘라야 되는데 26,700원이면은 대략 지금 마이너스 한 13%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 대응하기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에요. 저 5일선까지는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 있죠. 5일선까지요? 5일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차트가 죽은 거는 아닌데 예. 지금 장이 최근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았는데 그 타이밍에서 들어가신 게 제일 리스크가 큰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상태니까 이걸 갖고 있는 세력들도 어떻게 물량들을 더 털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21선 라인에서 버티고 다시 반등 주면은 65,000원에서 잘 가면 27,000원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시 올라오면은 어쨌든 빠져나올 궁리를 내야 돼요. 왜냐면은 위치가 이거 지금 8월 달에서 2,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애잖아요. 예. 8월 달에 2,000원에 움직였는데 최근에 31,000원 갔으니까 10배 넘게 1,500배, 15배 간 거죠? 예. 1,500% 갔던 거 말이에요. 그렇죠? 1,500% 갔으니까 반토막 나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에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딱 반등 주면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 빨리 정리해 놓고 주가가 높이 떠 있으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25,000원까지 오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아,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 네. 7,700원에 10%요. 7,700원? 예. 10%요. 10%.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권고사항으로 바뀌기는 해가지고 조금 유해지기는 했는데 뉴스가 나오니까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뉴스가 다 나오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화장품들이 죄다 빠지고 있는 게 그래도 위치를 보면은 길게 크게 보면은 얘가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갖고 있을 수는 있다 정도. 네. 근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지금 다 2%에서 많게는 지금 4%씩 빠지는 애들이 지금 보이니까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고 뭐 내일이라도 반등을 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수익이 날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감기약부터 막 이런 거 다 지금 사지 얘기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추워요. 네.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추위가 네. 내년 1월 달, 2월 달은 계속 추울 예정이라 지금 중국 사람들도 감기약이 지금 동이 났으니까 다 사지 얘기하고 한 사람이 뭐 한 깍을 사는지 100깍을 사는지 하여튼 있는 대로 지금 다 그냥 쓸어가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도 지금 뭐 감기약이 없어갖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또 다시 봉쇄령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화장품주들이 또 주춤주춤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차트는 괜찮으니까 다시 뭐 리오프닝 이슈로 혹은 뭐 하여튼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중국 수입이 다시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좀 수익을 좀 챙겼다가 네. 다시 좀 보고 중국 상황들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를 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갖고 있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주연테크. 1,145원에 15%.
2,100원이면은 올해 1월 달 아니면 저쪽에서 물렸네요. 자, 여기 차트를 보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지지 라인이 많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다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때는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손실이 11,100 얼마였고 여기가 깨졌으면, 그리고 이때가 6월 달이었으니까 이때가 바로 제가 6월 2일서부터 시장 폭락할 거니까 종목도 한 30% 40% 빠질 거라고 미리 얘기했던 자리거든요. 다 떨어진 다음에 얘기한 자리가 아니고 6월 2일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박살이 나면 그 어떤 종목도 웬만해선 버티질 못한다. 한 30, 40% 빠질 거다 했는데 진짜로 종목들이 쭉 다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오기가 여기 올라왔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6월 11일이라 쳐도 여기 11월 달이니까 5개월 넘게 걸렸잖아요. 45%까지 떨어졌다가 하여튼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모양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좀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움직이는데 연초장 좀 봐야 돼요. 지금 연초장을 제가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연초장에서 이런 개별주들이 폭등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수가 폭등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1월달, 2월달 장에 2,800, 2,900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올라갈 수는 있죠. 아니면 지수가 계속 박스권으로 가면서 이런 지원테크 같은 시가총액 500억짜리도 안 되는 이런 애들이 급등세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주장이 되거나 박스권장이 되거나 아니면 한번 흔들어 놓고 가거나 뭐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흔들어 버리게 되면은 얘도 어쩔 수 없이 흔들리긴 할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버텼던 경험이 있으니까 버티세요. 어차피 물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장에서 움직이면 이런 가벼운 애들이 올라가기는 참 좋아요. 거래량들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1월장에서 시장이 급등세로 바뀌면은 이런 애들은 더 추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급등세는 개별주 급등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월장서부터 해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얘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다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 전저점까지 내려오면 30%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밑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갖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마무리하고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64,3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64,40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잡아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1,049억 원, 428억 원의 매도의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로 좀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47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코스닥 상황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311억 원, 23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513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 다소 혼조세를 보입니다. 코스피 0.08% 하락하면서 2,3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1% 상승하면서 69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계속 그 기관하고 금융투자 잘 보세요. 걔네들이 안 팔고 있으면 지수는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수가 급락을 안 하면 테마 장세가 되는데 오늘은 제약주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강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 종목들 보니까 경보제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경보제약 24%, 강세, 삼일제약 얘도 굉장히 강하게 12.6%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화일약품도 상당히 강하게 12%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 일동제약도 강하게 움직이는 편이고, 이 정도면 강한 거죠. 또 뭐 제일 파마홀딩스 얘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그래도 제약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좀 별로예요. 근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지수가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어요. 막 폭락이 아니고 코스닥은 약간 좀 들어주죠.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이 지금 다 힘을 못 쓰니까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느낌처럼 되고 있는데, 일단 제약주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을 드릴 때 웬만하면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겸비가 되거나 제약바이오로 중국 소비주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로 몰았습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들은 이미 벌써 3주 전, 한 달 전 계속 움직여서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추천을 못 해먹겠고, 제약주들은 여전히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그동안에서도 안전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이렇게 강하게 괜찮게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녹십자, MS, 신풍제약, 대원제약 다 빨간색이고요. 제약주들이 그래도 지금 오늘 강하게 저렇게 버텨주니까 내일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제약주를 찾아보세요. 일단 셀트리온이 5% 정도 배당을 주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래서 안정적이고 시가총액이 큰데 제약주들이 강하니까 내일 배당 딱 먹고 나오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불안해서. 괜히 떠 있는 종목 잘못 잡았다가 화장품 좋죠. 뭐 OTT 관련도 좋죠. 내가 그거 좋다 그랬잖아요. 좋다 그랬는데 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금. 조정받으면은 싸게 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IT는 이미 나스닥이 안 갔을 때부터 이미 결판이 난 겁니다. 금리 인상 강하게 하겠다. 저번에 이제 금리 조절 긴축, 양적 기축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기대감 나올 때까지만 좋았던 거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거 없다. 계속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섹터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주, 보험주 이런 애들이에요. 은행주, 보험주 이런 애들 아니면 카드, 삼성카드서부터 해서 이런 애들만 은근슬쩍 강하고, 그거 말고는 이렇게 급등락할 수 있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쪽은 제약바이오가, 원래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은데, 매매 능력이 잘 되거나 경남제약이 됐든 BC월드제약이 됐든 매매가 되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는 게 제일 수익이 제일 좋을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거 해봤자 움직이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근데 안전하니까 보수적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 경남제약 갑자기 또 튀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패턴 N자형,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매해서 빨리빨리 나는 답답하다, 나는 2%, 3%, 5%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조그만한 제약바이오주들 하면 됩니다. 그런 게 수익은 빨리 나니까. 근데 저는 지금 연말장에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웬만하면 때려 죽여도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게, 그래서 배당도 챙겨주고 흔들려도 올라갈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1.626%나 올라가는,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서 오늘 얼마나 안전합니까?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25조, 10조, 얼마나 안전 아닙니까? 거기다 제약주들, 일동제약서부터 다 강세를 가고 있고 저렇게 가고 있는데, 하여튼간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일단 그쪽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에서는 건졌다 그러죠. 물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다른 섹터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제약주들 강하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정도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뵈려고 아주 몇 번 그전 때부터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 됐어요.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근데 되시는 분들은 또 자주 또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주식을 할 줄로 금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아, 주식 올해? 예. 올해가 제일 힘들다 하는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잘 모르고 저는 그냥 돈이 조금 있걸래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식은 상승장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하락할 때 경험하는 게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안 깨져야지 참 좋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정수 선생님 그거 하는 건 제가 늘 보고 있어요. 텔레비로. 아마 제 방송 본 사람들은 들어가는 줄을 몰라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노란 톡방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예. 그 아나운서님이 맨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그 노란 톡방 그 QR코드 이렇게 카메라 대면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컴퓨터를 못 하니까요. 핸드폰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노란 톡방이라고. 예. 네, 그래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팜스토리요. 팜스토리. 예. 그거 2,200원에 그전 때 샀어요. 그저께가 아닌데요? 2,200원이면은 한 석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거 물타기에서 높은 데서 샀는데 그 물타기 해갖고 그래요.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25%요. 비중은 25%. 지금 제약주 섹터로 싹 다 지금 흐름들이 다 옮겨 타는 바람에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이 꼼짝 마라가 돼버렸는데 마이너스 20%. 자, 차트를 보면요. 지금 주식을 처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 보이는 건 맞아요. 싸 보이는 건 많이 빠졌으니까 싸 보이는 건 맞는데 이 62선을 돌파하기 전에서는 바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2,000원으로 올라오면은 다시 질문을 주세요. 왜냐면은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이게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가 좋은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62선 올라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탔었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좋으려면 이평선을 이렇게 올라타고 여기를 넘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넘어갔는데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또 못 넘어가요. 61선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나올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2,000원 올라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십자 MS고요. 녹십자 MS. 네, 그 비중은 15%고 매수가는 7,650원이요. 7,650원이면은 작년에 사셨네요. 모르겠어요. 물타기도 하셨나요? 물타기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올해 사셨구나. 네, 올해. 네, 올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매수가에 올까요? 더 살까요? 매수가에 올 수가 있고요. 사실 추가 네. 매수도 네. 내년 초에 상황 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네. 지금 갑자기 한둘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 최근에서도 뭐 경보제약, 뭐 국제약품, 뭐 삼천당 제약, 뭐 제약들이 막 먼저 움직였다가 막 난리를 부르스를 치면서 하면서도 급락은 안 하고 계속 떠 있거나 올라가는 애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요 분위기가 계속 되면 지금 뭐 한국 유니온 제약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돌면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많이 급등했었던 애들이 많이 빠졌다 오늘 다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움직이고 그러면 이 녹십자 MS 같은 애도 시가총액이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되면 이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사기에는 또 연말이고 하니까 이왕 추가 매수는 1월 달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정도로 말씀드리고 얘는 뭐 배당은 안 줄 것 같네요. 네, 추가 매수는 얼마쯤 되면 하면 될까요? 때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확실히 도드라지면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도 얘는 추가 매수가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제약주가 강한 게 뭐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되게 강한 게 많아요 지금.
지금 뭐 3%대, 4%대 강세를 보니까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추가 매수가 되는데 내일 이제 배당 주는 날이고 그 다음 날에 배당락이 떨어지고 내 연말로 끝나고 연초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를 좀 안전하게 할 거면은 1월 달에 하는 게 낫고 좀 공격적으로 할 거면은 지금 해도 되긴 됩니다. 네. 어쨌든 갖고 있으면 지금 네. 제약주 흐름들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CJ, CGV. 자, CJ, CGV 매수 가격은 22,000원에 30%. 뭐 아주 높게 사지는 않으셨네요. 22,000원에 14%. 자, 그동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닥에서 적게 간 게 아니고 73%를 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73%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점에서 뭐 20%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정을 받으면 또다시 오를 겁니다. 근데 아직 조정 중에 있고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가 갖고 걔네들이 지금 사고까지는 아니고 걔네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OTT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 이런 애들이 강하게 다시 조정을 그러니까 일단 조정을 받아야죠. 조정을 받고 다시 강하게 돌아서면은 얘한테도 다시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때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여기 61선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이루다. 7,500원에 20%. 7,500원이면은 이거는 신규주네. 2020년도 7,500원이면은 여기서 사셨나? 여기서 사셨나? 이 신규주 들어올 때 여기서 엮인 거 아니고서는 이런 데서는 사기는 참 어렵죠. 왜냐면은 여기 싸게 살 수 있는 그냥 눈 감고 아무 데서 사도 요런 데 그러니까 요런 데에서 걸리는데 하필이면 최꼭대기에서 걸렸네요. 7,500원. 아마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2020년도 8월 달. 일단 박스권인데 차트는 일단 6,500원, 7,000원까지는 보입니다. 의료정bil 장비 실적은 괜찮고 뭐 기사가 일주일 전인가 한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에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디지털 원격 의료 이쪽으로 해갖고 뭐 법안을 발의한다는 뭔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의료정밀 관련주들이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내년에서 이슈 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서는 빠져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6,500원 이상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도 열어놨거든요. 아까 얘기를 일부러 안 해놨는데 한 10자리 남았으니까 눈치 있는 사람은 빨리 들어오시고 왜냐면은 장이 제약주들이 움직임이 괜찮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장이 흔들려도 제일 만만한 쪽은 제약바이오, 좋은 쪽은 중국 소비주라고 그랬죠. 근데 중국 소비주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조정발 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할 거면 제약바이오라는 얘기를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제약주도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샵 0082번으로 내용란에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 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